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오리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실적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좀 더불어서 이 가장 최근 나왔던 이슈를 먼저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오리콤이 몸을 담고 있는 산업이죠. 바로 광고업계. 이 광고업계의 전망은 앞으로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선 이 오리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산그룹 계열이죠. 두산그룹의 계열입니다. 자, 이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 관련 업체예요. 아마 주주님들이시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리콤에 대한 자세한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저희 대기업에서 이전에 촬영을 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은 좀 차처하고 이 좋지 못한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최근 이슈와 또 이 광고 업계의 전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향후 이 주가의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 이슈로는요,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좋지 못하지만 이번 달 2월 8일에 이렇게 배당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 방식이고요. 이 1주당, 한 주당 배당금은 27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270원에 대한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면 이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약 2.4%에 해당하는 그러한 배당률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배당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좋지 못한데 그래도 이렇게 배당을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선 그래도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향을 해 주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을 해 주었고요. 이 당기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보시면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못합니다. 우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측면에선 이 1분기 때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물론 이 2분기 들어오면서 바로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한번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 이 연간 실적 같은 연간 실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23년도 실적이 대부분 다 감소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우선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하면요, 148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직전 연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412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근데 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을 좀 미뤄 보았을 때 약 412억 원 정도의 매출액은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평이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입니다.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을 다 더하면요, 54억 원이 나와요. 근데 이 54억 원과 직전 연도 영업이익인 142억 원의 차액이 약 88억 원 정도가 납니다. 88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88억 원을 기록을 해야만 22년도 영업이익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89억 원을 기록을 해야 직전 연도인 22년도 영업이익보다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을 좀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 이 88억 원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좀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수치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해서 좀 소폭이 아닌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 1분기, 2분기, 3분기 당기순이익 다 더하면
약 5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직전 연도인 22년도 당기 순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 차액이 약 72억 원 정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당기 순이익을 좀 미뤄 보았을 때 이 4분기 당기 순이익이 72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할 것이란 전망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도 이 영업이익과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는 감소가 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21년도 수치를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해서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재작년이 아닌 작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감소세가 우리가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여러분과 이 오리콤이 속해 있는 이 산업, 이 광고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볼 겁니다. 자, 우선 이 오리콤의 기업 개요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67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광고 제작, 광고 대행, 프로모션 등 종합 광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산업, 특히 이 광고 제작, 광고 대행, 프로모션 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광고 사업은요. 디지털 변환,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 그리고 기술 혁신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 디지털 광고 성장 부분에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도 정말 눈에 띄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모바일 기기의 우선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지금 눈에 띄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런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주부 세대들, 한 40, 50, 60까지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장을 보는, 원래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 이제 비중보다는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쇼핑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이 디지털 광고는요, 전통적인 광고 매체보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 여러분, TV, 신문, 잡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적인 광고 매체보다 더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타겟팅이 굉장히 좀 용이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산업도 이에 맞춰서 똑같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비자들은 좀 개인화된, 그러니까 대중화된 광고보다는 좀 개인화된 광고와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이 광고주들로 하여금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 맞춤형의 광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는 기술 혁신과 또 이 새로운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인공지능,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AR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증강현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VR, 이렇게 이러한 이 최신식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요, 광고 산업에 새로운 기회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광고 캠페인들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고요, 새로운 광고 형식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광고를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아예 또 새로운 형식의 광고 방식을 개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과 매체들의 또 이제 새로운 출현은, 그러니까 신성이라 그러죠. 신성 같은 이런 출현은 광고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밝은 전망, 지금까지는 좀 미래가 밝다, 전망이 좋다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속 가능성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성과 이러한 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산업도 이러한 가치를 이렇게 반영을 할 줄 아는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또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이 광고 업계에서 굉장한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합 광고 사업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 뭐 소비자 행동의 변화, 기술 혁신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광고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장의 요구와 기술 발전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은 광고 회사들로 하여금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산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다면, 이제는 차트로 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오리콤이 좀 엮여있던 테마들 때문에 이 차트 모양이 좀 우후죽순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로도 좀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요. 또 너무나 웃긴 게 정반대인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차트의 흐름은 사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설명은 조금 차처하고요. 지금 가장 최근 들어와서의 이러한 이 차트의 방향성, 이 차트의 흐름,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 자체가 32,000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말라있는 상태다. 지금 오후 1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뭐 오후 장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면 거래량이 많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뭐 어제 대비해서는 11.87% 증가한 거래량이긴 한데, 우선 이 박스권 자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 나가면서 횡보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한 거래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 안에서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호재나 악재 자체가 없는 이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100% 단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이 박스권 상단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약 9,770원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저항대.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인 이 8,650원 근처에서는 또 반대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때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산업의 전망 자체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테마, 이 광고 산업 이 자체에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좀 매크로적인 수급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좋지 못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뭐 발전과 아니면 새로운 광고 플랫폼을 개발을 하든지, 어떠한 좀 우리 소비자들,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성과가 없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오리콤에 이 뭐 신규로 투자를 좀 희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리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내용은 딱히 없었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착잡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광고 산업 전망 자체는 좋기 때문에 또 이 오리콤이 두산그룹의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 오리콤은 분명히 이 성과를 이뤄내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뭐 관련된 이슈나 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나온다면 제가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또 오리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한 번씩만 화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